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BNF의 매매 기법 분석 PDF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 전설적인 일본 주식 트레이더 BNF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NF 하면 펀더멘털 분석 없이 오직 가격 움직임, 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5년 만이었죠. 1,600만 엔을 16억 엔으로 불린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맞아요. 16억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매매 원칙하고 전략,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기업 가치 이런 건 전혀 안 보고 차트랑 호가창만 봤다. 이 점이 진짜 너무 흥미로운데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을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그 핵심은 기술적 분석 중심 전략 이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BNF는 PER, PBR 이런 펀더멘털 지표는 거의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매매 신호는 오직 가격, 그리고 차트 패턴, 기술적 지표 여기서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특징적인 게 이동평균선 괴리율 활용인데요. 주가가 이제 25일 이동평균선이랑 좀 많이 벌어졌을 때 단기 과매도 상태라고 보고 역으로 매수하는 그 격후발이 역추세 매매를 즐겼었어요. 아, 격후발이. 근데 업종마다 그 기준을 또 다르게 뒀다는 게 재밌네요. 금융주는 한 15% 빠지면 사고, IT주는 15, 20% 하락하면 사고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반대로 또 너무 단기간에 확 오르면 이격도가 커지면 매도로 대응하고요. 이게 그의 아주 핵심적인 진입 논리였던 거죠.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했네요. 네, 그렇죠. 그만이 어떤 정량화된 기준이었달까요? 물론 RSI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들 이런 것도 참고는 했지만 이동평균선 괴리율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복잡한 차트 패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캔들, 특히 일봉의 흐름 그 자체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일봉 흐름 자체요? 네. 과거 하락장 데이터를 보면서 아무리 내려가도 단기 반등은 무조건 온다. 이런 경험적인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걸로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요. 장중에는 차트보다는 그 실시간 호가창, 주문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것도 되게 인상 깊어요. 맞아요. 그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이렇게 착 붙는 그 미묘한 순간 그걸 포착하는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도 그럼 철저히 가격 중심이었겠네요? 당연하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 그러니까 2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이런 낙폭 과대주를 주로 공략했습니다. 기업 실적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실적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 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내리면 그건 실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의 철학을 딱 보여주죠. 근데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유동성 좋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자산이 이제 불어나면서 대량 매매할 때 그 호가갭, 슬리피지라고 하죠. 그걸 줄이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총 상위의 유동성 풍부한 종목으로 좀 옮겨갔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접근법은 유지했군요. 네, 업종별로 변동성 고려해서 괴리율 기준 다르게 적용하는 거, 예를 들어 약품주는 5에서 10%, 식품주는 7에서 10% 이런 식의 기준은 그대로 가져갔죠. 특히 하락장에서는 25일선 대비 30% 이상 확 빠진 종목들, 이런 걸 유심히 봤다고 하고요. 와, 30% 이상? 네, 수백 개 종목을 항상 모니터링 하다가 조건 맞으면 바로 그냥 실행. 결정 근거는 오직 가격 데이터, 뉴스나 루머 이런 건 거의 안 봤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큰 수익을 냈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있었군요. 스스로도 손절을 잘한 게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상했던 지지선이 무너지면 진짜 기계처럼 손절하는 원칙을 칼같이 지켰어요. 보통 매수하고 다음 날까지 반등 기미가 안 보이면 그냥 미련 없이 정리했다고 하죠. 물타기도 거의 안 하고요? 제한적으로만요. 목표 구간에서 1차 매수하고 혹시 더 빠지면 최대 딱 한 번 더, 거기서 더 빠지면 그냥 손실 인정하고 끝. 추가 매수는 절대 안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산 규모에 맞춰서 목표 수익률도 조절했어요. 초기에는 하루 1% 목표였다가 나중에는 0.5% 정도로 낮추면서 좀 더 안정성을 높였죠. 이익 실현도 엄청 빨랐다고 들었어요.
몇 퍼센트 아주 짧은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그냥 바로 팔아서 수익 챙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간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루 목표 수익 채우면 그냥 그날은 매매 접고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물론 뭐 추세가 정말 강하다 싶을 때는 예외적으로 하루 이틀 다 보면서 한 7%에서 12% 정도 비교적 큰 수익을 노리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계획된 예외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현물 주식 위주로만 하고 레버리지는 거의 안 썼다는 거. 자기 자본으로만 운용했어요. 그만큼 위험 관리에 철저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매매 타이밍은 어땠을까요? 시장 상황 따라 좀 달랐겠지만 그래도 뭔가 일관된 원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락장에서는 주로 장 막판에요. 투매 물량 나올 때 그걸 싸게 사서 다음 날 기술적 반등 누리는 전략을 많이 썼고요. 또 미국 증시가 급락해서 우리 시장이 아침에 확 빠져서 시작하면 오히려 그걸 추가 매수 기회로 삼기도 있답니다. 오, 역발상이네요. 상승장에서는요? 상승장에서는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 1등주가 먼저 확 치고 나가면 아직 덜 오른 2등주를 따라서 매수하는 뭐 그런 섹터 내에 순환매를 활용했죠. 보유기간은 아주 짧았겠네요. 네, 대부분 당일치기 아니면 길어야 1박 2일 정도 단기 스윙이었죠.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짧게 수익을 확정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BNF 성공의 핵심은 뭐랄까, 펀드 렌털은 그냥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가격 움직임에만 집중하면서 이동평균선 괴리율 같은 자기만의 기술적 기준, 그리고 칼 같은 손절 원칙, 또 절제된 이익 실현, 이걸 통해서 딱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꾸준히 승부를 봤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만의 아주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걸 정말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탐욕이나 공포를 제어하는 심리적인 통제력, 이게 그의 성공을 만든 진짜 핵심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BNF의 순수 기술적 단기 매매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접근법이 지금 오늘날의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특정 시기하고 그의 어떤 특별한 기질이 만들어낸 좀 예외적인 성공 사례일까요? 또 이런 전략을 계속 흔들림 없이 시행하려면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강인함이 필요할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